오늘 알아볼 놈들은 전국 공인 인간병기 모임 연방보안관이다. 먼저 연방보안관이란 미합 중국 법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의산하 연방보안청 United States Marshal Service에 소속된 형법 집행관으로 주정부의 보안관과 달리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미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최상위법인 연방법을 특정인에게 강제로 준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특수요원을 말한다. 실제로 보안관과 연방보안관을 같은 보안관이라 헷갈려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번역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엄연히 다르다. 가령 보안관은 주정부의 수장인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반면 연방보안관은 정부 수반, 즉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데 이는 곧 연방보안관들이 상기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볼 수 있다. 오늘은 이 연방보안관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알아보겠다. 우선 이들이 하는 일부터 알아보자면 이들은 앞서 말했듯 정부에서 임명받은 특수요원으로 미합 중국의 최고재판소인 연방대법원에 의해 정식 발부된 영장, 일명 강제집행명령서를 받들어 연방법을 위반한, 즉 주정부에 관할 것 및 집행 한계 범위를 벗어나는 흉악 범죄자를 친히 때려잡아 재판장으로 끌고 오는 게 이들의 주요 업무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의 마찰이라도 일어나면 상황이 곤란해지니 연방보안관들은 특별히 유사시의 민간인은 물론이고 주정부 산하의 공무원 및 사법 집행관들까지 대규모로 동원, 지휘, 간섭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법적 권한도 함께 부여받은 채 일할 수 있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진 직업이기에 당연히 연방보안관이 되기 위해선 엄격한 자격 심사를 받아야만 연방정부와 연방법의 수호자라는 상징성을 등에 매단 채 연방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연방보안관들은 남북전쟁에 참여해 살아남은 퇴역군인 같은 굉장한 실력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꽤 이름 날린 실제 연방보안관으로 제임스 버틀러 히콕이 있다. 처음 들어본다고? 나도 그렇다. 하지만 그의 활약상은 엄청났는데 그는 와일드 빌이란 이명과 함께 당대 최고의 명사수로 유명했으며 이 덕에 The Prince of Pistoliers, 총잡이들이 왕자라는 별명도 가졌다. 거기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훈장까지 수여받은 바 있는 검증받은 인간병기였다. 그 외에 유명한 연방보안관으론 저번에 다룬 적 있는 어프 삼형제가 있겠다. 이렇듯 연방보안관은 여러 방면에서 일반 보안관과는 비교 불가한 상위 호환격 존재들인데 앞서 말했듯 보안관은 그 활동 영역이 주나 카운티로 한정되는데 연방보안관은 정부의 이름으로 미연방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거기다 다루는 범죄의 수위 역시 차원이 다르고 무엇보다 되는 방식도 연방보안관은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만 선정되지만 보안관은 그냥 주지사나 촌장, 지역사회 유력자의 임명 또는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마저도 인구가 적은 깡촌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임의로 보안관을 선정하고 나중에야 정부에게 승인을 받는 일도 적지 않았다. 덕분에 엘리트로만 구성된 연방보안관과 달리 보안관은 급감량이 안 되는 소인배가 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기다 지원받는 총기, 말도 당연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방보안관이 훨씬 뛰어났다. 덕분에 연방보안관이 나타났다 하면 마치 암행어사 본 사또 마냥 주변 범죄자들이 실시간으로 벌벌 떨면서 유서 작성할 준비를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방보안관은 아무래도 실력주의인 만큼 인종 관련 차별도 다른 직업에 비해 좀 덜했다. 실제로 최초의 흑인 연방보안관으로 활동했던 베스 리브스 연방보안관 30년 동안 약 3,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이 인물은 후에 레데리 시리즈에 등장하는 샘 프리맨 연방보안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여담으로 이런 연방보안관들은 하나같이 서부 할극에 나올 때마다 극단적인 초강경 집행 성향을 보이는 위협적인 풍모의 거구 총잡이 라는 캐릭터성을 가진 채 등장하는데 앞서 베스 리브스에서 모티브를 따온 매그니피센트 7의 연방보안관 셋이죠. 영화 트루 그릿 외 연방보안관 루스터 커그번, 레데리 시리즈에 나오는 톰 데이비슨, 샘 프리맨 등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연방보안관 캐릭터에게 왜 이런 특성이 부여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내붕이들이 심사관이라고 치자 모든 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2명 중 하나를 뽑아야 한다면 키 160원짜리 땅꼬마를 뽑겠는가? 아니면 키 180이 넘는 거구의 사나이를 뽑겠는가? 열의 열 후자를 고를 것이다. 실제로 앞서 예시로 나온 와일드 빌과 베스 리브스의 경우 신장이 무려 각각 185cm, 188cm의 거구였고 이는 당시 미국 평균 키인 167cm, 172cm를 한참 웃도는 수치이다. 거기다 거칠고 범죄자들을 혐오하는 설정도 당연히 나라를 대표해 이 땅에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임명된 이들이 반대로 범죄를 대충 뇌물받고 눈 감아주는 미친 짓을 할 리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설정하는 게 훨씬 고증여류인 것이다. 역으로 시민들이 과잉 진압이 심하다고 불만을 표시할 정도이니 더 이상 설명해봐야 입만 아프다. 덕분에 실제로도 2차 창작으로도 연방보안관은 힘세고 강한 범죄 혐오하는 거구의 사나이로 나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도대체 당시 범죄자가 얼마나 많았기에 이런 연방보안관 시스템이 설립된 것인가? 이를 알려면 연방보안청이 설립된 17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국토 팽창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미국은 건국 13개 식민지주가 위치한 동부 대서양 연안지대에서부터 서부 태평양 연안지대로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전까지 미개척 황무지 무인지대 그 자체였던 서부 지역을 개발하여 연방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고 세금과 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영농지법과 같은 특혜법을 발효하면서 수많은 개척민들을 서부로 이주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자영농지법이라 링컨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1862년경에 발효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해방노예,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국민에게 최소 5년간 일정 면적 이상의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토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미점유 미개발 공유지 약 20만 평을 무상으로 급여하고 나중에 소에게 등기비만 지불하면 해당 자영농의 온전한 소유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의 법이다. 덕분에 분홍의 열망을 품은 이들이 대거 몰려들며 자연히 서부 지역은 인구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당시 서부는 문자 그대로 법이란 개념이 전무한 개막장 치안의 무법지대였고 또 당시 동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던 중앙정부 공권력에 영향력이 미치기엔 서부는 물리적으로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다. 이렇다 보니 당시 서부는 개척민들 사이에 끼어 같이 흘러들어온 다수의 범죄자들에게 있어선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환경이었다. 덕분에 범죄자들은 잡힐 걱정 없이 마음껏 갱판을 치기 시작했고 사실상 눈에 보이는 모두가 개척민이자 무법자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황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렇게 이 난장판을 수습하고자 만들어진 게 보안관 제도이다. 그렇게 범죄자들을 잠재우나 싶었지만 보안관은 앞서 말했듯 보니 카운티에서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미국엔 손발 다 써도 어림도 없는 수준으로 카운티가 존나게 많았다. 덕분에 범죄자들은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세우며 도시를 개판으로 만들었고 이에 특정 지역을 벗어나 신계의 주 약 3천여 개의 카운티로 구성된 미 연방 전역의 초광역 강력범죄를 관할하는 지금의 연방수사국 FBI가 생각나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만들어진 게 바로 연방보안청이다. 그리고 거기서 뽑혀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집행관을 우리는 연방보안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과연 연방보안관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였을까? 아칸소 주립대의 역사학 교수 레리 디볼의 언급에 의하면 서부개척 시대의 연방보안관들은 연방범죄자를 상대로 한소한 영장,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수수료로 연 평균 약 4,000달러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다. 그런데 연방보안관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같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인 걸 생각하면 적절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연방보안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